아름다운 해변과 풍부한 먹거리, 그리고 고량주와 와인으로 특히 유명한 도시인 연태에 갑니다. 연태공항은 택시와 디디택시 타는 곳이 다릅니다. 한글로도 표기되었는데 인터넷 택시 타는 곳을 찾아가면 됩니다. 저는 가는 곳 주소를 메모장에 미리 적어 디디를 호출합니다. 더보기란에 주소를 적어 놓을게요. 연태 펑나이 국제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공항버스와 택시 그리고 디디택시를 타는 게 있습니다. 공항버스는 배차 시간과 도착해서 또 디디택시를 타고 택시는 소통에 오류가 걱정됩니다. 우리 초보 여행객은 디디택시가 편합니다. 여기가 디디택시 타는 곳입니다. 디디택시를 탈 때 기사님이 뭐라 하시는데 핸드폰 번호 뒷자리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작은 수첩에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여줍니다. 금요일 오후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차가 많이 막히네요. 풀만 엔타이 센터로 예약을 했는데 디디 타고 2시간 넘게 왔어요. 보통은 1시간 조금 넘게 오나 봐요. 요금은 140위안이 나왔고 한국 돈으로 28,000원이 결제됐네요. 여기는 1층이고 체크인은 26층에서 합니다. 이 호텔은 보증금 제도가 있어요. 1박에 조식 포함 813위안에 예약했는데 결제는 1,500위안을 하네요. 카드 결제일에 813위안만 결제가 되나 봐요. 풀만 엔타이 센터는 5성급 호텔이고 탁월한 위치와 다양한 부대시설 그리고 훌륭한 서비스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방은 37층이고 객실에서 도시전경 또는 바다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9층에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지만 비데는 없어요. 저희 방에는 욕조가 있네요. 풀만 호텔이 가장 좋은 점은 위치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소청리입니다. 호텔 조식은 서양식 메뉴와 중국식 메뉴가 모두 풍부하게 제공됩니다. 면 요리, 신선한 과일, 샐러드와 빵, 계란 요리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풀만 호텔은 조식이 별도 결제이기 때문에 아침을 늦게 드시는 분은 바로 옆에 완다 프라자에서 원하시는 메뉴를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식 먹는 식당은 27층에 있고 조양가와 연태산 공원이 보이고 아래에는 소청리가 있습니다. 소청리에서 산책하고 길을 건너면 조양가가 있습니다. 조양가 앞에 연태산 공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한 호텔은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엔타이 예다입니다. 1박에 65,000원이고 조식 포함 가격입니다. 체크인은 4층 로비에서 합니다.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엔타이 예다는 합리적인 가격과 편리한 위치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호텔입니다. 특히 출장객이나 가성비 좋은 여행을 원하는 여행객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객실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객실 내에는 책상과 위성 TV,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됩니다. 조식이 무료라는 점은 호텔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서양식과 중국식을 포함한 다양한 메뉴가 뷔페식으로 제공되며 특히 한국인 투숙객들을 위해 신라면과 김치가 준비되어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보증금이 없습니다. 숙박비만 미리 결제하시면 됩니다. 호텔 옆에 있는 쇼핑몰인데 정담치킨이라는 한국식 치킨집과 작은 마트, 홍익돈가스 등 한국 음식점이 많이 있네요. 여기는 아이들에게 특화된 쇼핑몰이네요. 아이들 놀거리도 많고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은 분에게는 괜찮은 쇼핑몰입니다.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간단히 술 마시기도 좋겠네요. 그리고 당구장도 있어요. 여기는 옌타이 경제기술개발고 푸산구에 있으며 보통은 지푸구에 있는 풀만호텔 근처를 시내라고 하더라고요. 호텔 위치는 옌타이 예다에 위치해 있으며 완다 플라자와 가까워 쇼핑과 식사를 해결하기 편리합니다. 연태역이나 시내 중심가와는 거리가 있지만 금사탕까지는 차로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소청리는 연태 시내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특히 풀만호텔 또는 완다플라자와 가까워 쇼핑몰을 구경하고 저녁에 소청리를 방문하는 코스로 많이 이용됩니다.
소청리는 연태의 옛 도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전통 거리입니다. 소청리 하면 옛거리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인가 봐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우와, 이걸 보려고 연태에 왔어요. 멋있어요. 그런데 조금 늦게 왔나 봐요. 상점들이 문 닫았어요. 그래도 경치는 너무 좋네요. 여기가 유명한 하트 신호등입니다. 여기는 포토존으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네요.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어요. 완다플라자도 그렇고 보통 6시에서 7시 정도가 가장 관광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가장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만 일부 상점은 일찍 문을 닫는 경우도 있으니 저녁 식사 후 여유롭게 둘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곳곳에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이 있습니다. 단순히 옛 건축물을 구경하는 것을 넘어 활기찬 분위기와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특히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야경으로 밤이 되면 거리에 화려한 조명이 켜지면서 낮과는 또 다른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기에 좋습니다. 소청리는 연태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곳입니다. 고즈넉한 산책과 함께 맛있는 먹거리를 즐기고 싶다면 꼭 방문해 보세요. 풀만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 소청리로 아침 산책하기 좋네요. 조양가는 고풍스러운 서양식 건물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 있어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조양가 중앙에 외벽에 판다 장식이 있는 호텔이 이 건물이네요. 거리가 길지 않아 천천히 걸으며 구경하기 좋습니다. 차량 통행이 제한되어 있어 안전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조양가는 낮에도 좋지만 화려한 조명이 켜지는 저녁 시간대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낭만적인 야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기에 아주 좋습니다. 조양가는 연태에서 가장 오래된 상업거리 중 하나로 서양식 근대 건축물이 보존된 역사와 문화의 거리입니다. 1872년 연태가 개항하면서 서구 열강들이 이곳에 영사관과 은행 등을 지었고 그 흔적이 현재까지 남아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조양가 근처에 진주조개 파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본 거는 2-3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진주조개의 진주가 무슨 알처럼 많이 있네요. 가격은 조개 크기에 따라 다른데 지금 보이는 조개는 120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24,000원 정도네요. 진주를 골라서 세척을 하고 원하는 장식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기념품 가게들은 옛 서양식 건물 안에 자리 잡고 있어 거리를 거닐며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연태의 특산물인 와인과 사과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부터 조양가의 풍경을 담은 엽서나 작은 공예품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연태는 중국 내에서 사과 생산지로 매우 유명하며 조양가에서는 이 신선한 사과를 직접 짜서 만든 주스를 맛볼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주스와는 달리 인공적인 맛이 아니라 사과 본연의 달콤하고 상큼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양가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하고 감성적인 기념품들을 찾아보며 여행의 추억을 남겨보세요. 직접 짠 사과 주스는 어떤 맛일까요? 조양가에 있는 스타벅스 맞은편에 연태산 공원이 있습니다. 연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로 과거 서구 열강들의 영사관이 있던 곳으로 역사와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공원 전체가 잘 가꿔진 산책로로 연결되어 있어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걷기 좋습니다. 공원 정상에 위치한 등대는 연태의 랜드마크입니다. 등대에 올라가면 연태 시내와 바다 그리고 주변 항구의 탁 트인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등대에 올라가는데 입장료가 있습니다. 입장료는 10위안입니다. QR을 찍어서 금액을 입금하고 직원에게 보여주면 표를 줍니다.
엘리베이터는 8인승이고 11층 높이입니다. 등대 위에는 공간이 좁아서 사람이 많을 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연태산공원은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것은 물론 연태의 중요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연태를 방문한다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연태 해창어인부두는 바다와 유럽풍 건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해안관광지로 사진 촬영 명소와 카페, 해산물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유럽식 건축물과 낭만적인 풍경이 있는 어인부두에는 빨간 지붕에 유럽식 건물들이 늘어서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을이 비칠 때의 풍경은 매우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많은 여행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찾습니다. 부두 자체는 입장료가 없으며 자유롭게 산책하며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이나 온천 등 일부 시설은 별도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저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뭐가 있나 가볼게요. 여기가 유명한 포토존인가 봐요. 바다 열찻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애니메이션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풍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바다로 들어가는 열찻길인가요? 여기는 센과 치히로에 나온 장소는 아니지만 만화에서 나온 장면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어때요? 비슷한가요? 이곳은 고래상어를 주제로 한 독특한 아쿠아리움으로 중국 북부에서 유일하게 고래상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대한 고래상어를 포함한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녀온 분들의 평도 좋지 않고 입장료도 다소 비쌉니다. 펑나이에 있는 아쿠아리움을 가려고 여기는 안 갔는데 결국 펑나이 아쿠아리움도 못 갔네요. 디디택시를 타고 금사탄에 있는 고독한 고래에 갑니다. 금사탄으로 디디택시를 호출하시면 고래동산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걸어가셔야 합니다. 금사탄 해변이 상당히 큽니다. 디디택시 어플에는 외로운 고래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 고래 조형물은 중국 애니메이션 대어의 땅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것으로 마치 바닷가에 홀로 남겨진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 쓸쓸하면서도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고래의 거대한 몸체와 꼬리 부분이 각각 떨어져 있어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래 배 쪽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미끄럼틀로 되어 있네요. 해가 뜨고 지는 시간대에 방문하면 붉게 물든 하늘과 고래 조형물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덕분에 고독한 고래는 연태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많은 이들이 찾는 인생샷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독한 고래동상에서 머지않은 곳에 시광탑이라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연태 시광탑은 연태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인기 관광 명소로 해안을 따라 독특한 디자인으로 건설된 탑입니다. 내부로 입장하고 싶은데 티켓박스가 없어요. 가격은 59위안이라고 하네요. 우리 돈으로 약 12,000원 정도 됩니다. 알고 보니까 위챗으로 예약하고 QR로 입장하는 방식인데 우리 한국인은 입장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번호가 있어야 된다네요. 알리페이도 안 된다고 하네요. 아쉬워하니까 친절한 직원분이 저한테 위챗으로 송금받고 대신 입장권을 구입해서 찍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건축 미학으로 시광탑은 마치 시간이 흐르는 듯한 유선형의 아름다운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현대적인 건축 기술과 해안 도시의 감성이 결합된 건축물입니다. 작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저는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광탑은 바다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탁 트인 해안선을 배경으로 장관을 연출합니다.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특히 일몰이나 일출 시간에 방문하면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곳은 9시에 오픈합니다. 전망대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던데 뭐지 생각했는데 반대쪽으로 전망대로 바로 가는 계단이 따로 있어요. 전망대로 바로 가는 길은 무료인가 생각했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올라가는 길도 QR로 찍고 가더라고요. 가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 곳은 박물관도 아니고 볼 거는 없습니다. 전망대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오는 이유가 있네요. 여기는 사진 찍으러 오는 장소입니다.
빛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찍으려면 용감하던지 예쁘던지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래층에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무슨 도서관이야 하고 올라왔는데 한번 가봐야겠어요. 역시 도서관 컨셉의 사진 찍는 곳이네요. 간단하게 음료도 팔고 있어요. 도서관 컨셉 카페입니다. 배경이 너무 예쁘네요. 가만히 보니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을 들고 사진을 찍는 도서관이네요. 여기 와서 사진 찍고 싶으세요? 그럼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입구에서 직원을 설득해서 대신 입장권을 구매해야 하고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다가 작은 용기를 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멋진 포즈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멋진 인생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연태에서 맛집을 찾아보니까 이 식당이 맛있다고 많은 리뷰가 있더라고요. 본점과 지점이 있나 봐요. 아무튼 저는 이 식당으로 왔습니다. 왕자오 샤오 위추는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 위치한 해산물 전문 식당으로 현지인과 여행객 모두에게 인기 있는 맛집입니다. 식당 오픈 시간은 11시인데 저는 조금 일찍 왔네요.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으니까 시간을 잘 보시고 오세요. 테이블에 있는 식당 소개 메모를 번역기로 찍어서 보니 재미있네요. 즉석 요리가 아니라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는다. 주방은 줄곧 죽을 힘을 다해 죽치고 요리하고 끓이고 빈둥거리지 않는다. 내용이 재미있어 보고 있다 보니 직원분이 나오라고 하네요. 오픈 시간에 맞춰 기다리는 분들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뭐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주문은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더 어수선해요. 직원이 저한테 와서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볼 줄 알았는데 말 붙이기도 힘들어요. 안 되겠어요. 제 말을 잘 들어줄 직원을 찾아서 주문을 해야겠어요. 해산물을 보고 주문하기 어려우니까 위에 있는 그림을 보고 메뉴를 고르면 됩니다. 첫 번째로 개불덮밥과 해물겉어탕을 주문하고 어만두가 유명해서 주문했어요. 이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는 개불덮밥과 어만두가 특히 추천되며 현지에서는 베스트 5로 꼽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먼저 해물겉어탕이 나왔는데 짬뽕 그릇 크기로 2그릇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분명 하나만 시켰거든요. 우리 거가 아니라고 하니까 직원분이 반 그릇씩 준 거라고 써주네요. 이게 38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7,600원 정도 됩니다. 겉어탕은 한국의 수제비와 비슷한 중국 가정식 요리입니다. 다음으로 나온 것은 개불덮밥입니다. 연태에서 먹을 거를 검색할 때 개불덮밥이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궁금했어요. 먹은 분들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개불은 식감이 쫄깃하고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해산물입니다. 이 개불을 밥 위에 얹어 먹는 덮밥은 개불의 담백하고 은은한 단맛과 함께 밥에 어우러지는 간장 베이스의 감칠맛 소스가 조화를 이루어 독특한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만두가 나왔습니다. 삼치만두는 연태와 산둥성 해안 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향토 음식 중 하나입니다. 삼치는 기름기가 많아 살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 이 생선에 흰살을 다져 만든 만두소는 독특한 풍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연태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식당입니다. 풀만 호텔 옆에 있는 완다플라자 3층에 있는 반티에냐오에 왔습니다. 반티에냐오 카오이는 중국 본토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식 생선찜 요리 전문 프랜차이즈입니다. 추가로 목이버섯과 팽이버섯을 주문했습니다. 생선 종류는 2가지가 있는데 저는 메기를 주문했습니다. 메기가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직원분도 이게 맛있다고 합니다. 반티에냐오 카오이는 수찬 지방에서 유래한 요리답게 마라 맛이 가장 유명합니다. 튀긴 생선 위에 매콤하고 알싸한 마라 양념 육수 그리고 고추, 초피, 마늘 등 각종 향신료를 잔뜩 올려 끓여 먹습니다. 사이드 메뉴로 주문한 양꼬치입니다. 사실 저는 이 양꼬치가 더 맛있습니다. 가격은 29위안이고 우리 돈으로 6,000원 정도 합니다. 내기살은 맛있는데 원래 생선 가시가 많은가요? 아니면 제가 먹은 생선이 특별히 가시가 많은 건지 아무튼 제가 먹은 생선은 가시가 많았어요. 소청리 근처에 있는 완다플라자 3층에 있습니다.
연태에 있는 구오 샤오야오 허거 식당은 중국의 인기 프랜차이즈 허거 전문점으로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수청리 근처에 있는 완다플라자 3층에 있고 1인 허거 무한리필 식당입니다. 육수를 선택하고 결제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소스는 취향에 따라 만들면 되고 음료와 아이스크림은 모두 무료입니다. 금액은 59.9위안이고 우리 돈으로 12,000원 정도 됩니다. 1인 육수통을 주고 각종 재료가 담긴 그릇이 회전하며 돌아가는데 많은 음식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식당의 장점은 야채, 고기, 해산물, 과일 등이 추가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당 운영 시간은 저녁 9시까지입니다. 저는 시간을 모르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직원분이 번역기를 들고 보여주는데 내 접시에 음식이 남아있어도 우리는 청소를 시작할 거다 라고 웃으며 보여줍니다. 여기 오실 때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오셔야 됩니다. 완다플라자는 중국의 대형 복합 쇼핑몰 체인으로 주푸구의 주요 상업 중심지 역할을 하며 쇼핑, 식사,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허거나 카오이 같은 중국 본토 프랜차이즈 식당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중식, 서양식, 패스트푸드 등 수많은 식당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트는 맥도널드 옆에서 지하로 내려가면 됩니다. 과일, 고량주, 와인 등 쇼핑은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새우허거 식당인 왕포따샤는 지금은 폐업했네요.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호텔 바로 옆에 있어 호텔 투숙객이 걸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푸산구의 주요 상업지역 중 하나로 활기가 넘칩니다. 주푸구에 있는 완다플라자와 비슷하게 3층에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반티에냐오와 1인허거 무한리필집 구오 샤오야오도 있습니다. 게임센터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있어 쇼핑 외에도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금붕어를 뽑는 기계도 있어요. 가지고 가는 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완다플라자는 2층에 마트가 있습니다. 과일 코너에 특이하게 생긴 과일이 있어요. 처음 보는데 다레라고 합니다. 포도처럼 생긴 자두도 있어요. 맛있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돈으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합니다. 음식 이름은 정확히 모릅니다.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더욱더 모르겠어요. 그냥 마지막에 있는 가족사진 부침개를 주문했어요. 재료를 다 넣어주는데 모든 부침개인가 봐요. 완다플라자 마트 안에서 주문했는데 솔직히 맥도날드 햄버거보다 맛있어요. 물론 제 입맛에 그렇다는 겁니다. 연태에 쇼핑몰이 많은데 어디를 가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어요. 해창 어인부두를 가셨다면 연태대학교 먹거리 타운에 들러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보세요. 같은 라이산구에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대학교 학생들이 먹는 곳이라 아주 많은 음식 브랜드가 있고 먹거리와 쇼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너무 넓어요. 대련에 있는 서안로 야시장처럼 실내에 야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안로 야시장보다 크기는 작습니다. 비가 오거나 추운 겨울에 오시면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1인 허거집도 있습니다. 연태에는 골프 여행이나 먹고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연태는 생각보다 넓어서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펑나이 쪽에 있는 봉대각에 가려고 보니까 너무 멀어요. 디디택시 타고도 2시간 가까이 되더라고요. 많이 걸어 다녀서 너무 피곤해서 포기하고 다음에 연태에 오면 펑나이 쪽만 여행을 해야겠어요.